안녕하세요. 두미두미입니다. 오늘은 이점 투시 그리는 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다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 번에 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점 투시부터 이제 소실점이 두 개가 되니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1, 2, 3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는 3점 투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수직 수평이 기본적으로 1점, 2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옵션인 다른 보조 소실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하기로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투시는 3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직하고 수평이 그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넓은 공간일 때는 그 무한하게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멀리에 소실점이 있다는 설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기본적으로 3점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 헛소리는 이만하고요. 이거가 좀 어려운데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좀 저도 복잡해지네요. 일단은 이제 이 점 투시 그리는 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사진은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일단 2점 투시일 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소시점이 자 펜으로 했을 때 소실점이 이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고 또 이쪽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직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수직이 여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수직을 일단 맞춰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3점 투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좁은 공간을 사진으로 찍을 적에는 그러니까 충분한 거리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좀 특히 폰 카메라인 경우에는 그 외곽이 그러니까 왜곡이 굉장히 세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요것을 좀 수직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직을 이렇게 가이드라인 선 잡고요. 사진을 컨트롤 T 해서 이제 지금 밑으로 조여진 상태니까 밑부분을 좀 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부분도 좀 펴주고요. 대충 수직이 맞아지는 것 같죠? 조금 더 펴야겠네요. 수직 수평이 어느 정도 맞았으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늘려서 길이감을 좀 너무 짧아진 길이감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퍼스자를 벡터 레이어를 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직선자를 한 0.3mm 정도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퍼스자를 꺼내는데 요 퍼스자를 맞출 때는 여기 그런 식으로 하나 둘 맞춰주고 또 여기 나머지 하나를 맞추면은 여기 또 지금 제 펜이 타블렛이 지금 말을 안 들어서 하나 둘 지금 타블렛이 자꾸 더블 클릭이 돼가지고 좀 그리는데 애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에 소시점이 하나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직은 지금 수직은 이 일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잡지 않아도 돼서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헷갈리는 선은 지워주고요. 자, 일단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크게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크게 크게를 하겠습니다. 크게 그려주세요. 이게 그리다 보면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맞출지를 결정해서 그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요 선을 기준으로 맞춰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디는 위에를 잡고 어디는 아래를 잡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이게 사이즈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맨 앞에 있는 물건부터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고요. 일단 집중을 하다 보면 좀 말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오디오가 비어도 살짝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시고 그어주시고요. 이쪽부터 이렇게 들어와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가이드라인 선을 하나씩 끌어와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슬슬 헷갈리기 시작하면은 이런 헷갈리는 선들을 지워줍니다. 이렇게 잘 보고 지워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점이 통째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은 지워주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그려가 줍니다. 이렇게 여기랑 맞춰야겠네요. 그러면은 실수를 했군요. 여기가 아니라 좀 더 이어줘야겠네요. 여기가 기둥의 끝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나와주는 게 맞겠네요. 요 폭이 살짝 안 맞는 듯 하니까 요 정도. 배경 그리는 거는 일단 기본 공식만 알아두시면은 그냥 기계적으로 계속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그냥 배경을 먼저 그려버립니다. 이게 그냥 정해진 대로 기계적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뭐 구도를 신경 쓰거나 어떻게 그려야지 하고 머리를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배경을 먼저 그립니다. 이게 저도 예전에는 배경 그리기 쉽다는 말이 좀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게 요령을 알고 나니까는 확실히 배경 그리는 게 인물 그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역시 익숙해지기 나름이라 저도 아직은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거는 잘 못 그립니다. 워낙에 그리기도 어렵고 많이 그려본 적도 없어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경 그리는데 익숙해지는데 한 3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워요 라고 말을 해도 몇 년은 공을 들이셔야 하는 게 됩니다. 이게 말이 그니까 고수들이 말하는 쉬워요는 그 어려운 거 그러니까는 막 무지막지하게 어려운 것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이게 무슨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요 이런 뜻은 아니거든요. 저도 그 해보니까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사이즈가 애매할 때는 퍼스를 수정하면서 그려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맞춰서 어디 하나 기준점을 잡아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잘못됐네요. 그 수학 길라잡이 그런 거 수학 문제가 쉽다고 하는 사람도 수학은
풀이랑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쉽다는 소리지, 그 다른 문제에 비해서 뭐 겁나게 쉽다는 아니잖아요. 그 수학 문제 쉽다는 사람들은 풀이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쉽다라고 말하는 것 뿐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뭐랄까, 쉽다는 게 그냥 다른 것에 비해서 쉽다는 거지, 그냥 막 대충 해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점점 모양이 갖춰져지네요. 그렇게 그 일단 배경을 잘 못 그리는 이유는 잘 관찰을 안 해서 그러거든요. 기본적으로 내가 모르는 거는 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를 모르니까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고 상상력으로 때우는데도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건물, 웹툰용 건물 하나 그리자고 건축학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 뭐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대충 문 손잡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잘 달려 있는지, 문짝의 전체 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의자의 높이, 책상의 높이, 그리고 세면대의 높이, 그 탁자의 높이, 뭐 그 정도만 대충 알아두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도 몰라서야 배경에 사람을 입히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나머지는 요런 가구판들이 올라와 있고요. 이것도 이제 끄트머리를 맞춰줘야 되니까는 이렇게 해줍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은 그림이 살짝 이상해 보이거든요. 이거는 사진이니까 무의식 중에 이거는 제대로 찍혔겠다, 제대로 된 모양이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이거를 그림으로 똑같이 옮겼을 때는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느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 수평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는 위치라던가 이런 걸 맞춰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맞추는지는 지금 하는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이제 쭉쭉 그어보는 거죠. 어차피 이게 디지털 작업이니까 수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어주면 됩니다. 수정은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하니까요. 이래서 디지털 작업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 여기 밑에서부터 또 선을 끌어올려 와야겠죠? 자, 이제 제일 크게 들어가는 것을 그렸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쉽게 쉽게 분위기 정도만 내주면 될 겁니다. 지금 쓰는 거는 벡터 지우개라고, 벡터 선끼리 벡터 레이어에서만 쓸 수 있는 지우개인데 이렇게 톡 건드리기만 해도 지워지는 지우개입니다. 아주 좋죠. 여기 나머지 책들은 찬찬히 그려주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공간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일단 여기 벽선을 그리고 여기 천장선을 그려주고, 그리고 여기 장식선이 꽤 그냥 눈으로 보기에 이거 이상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이상하지 않은 게 중요하지 퍼스가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퍼스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퍼스가 틀리는 것보다
눈으로 봐서 자연스러운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지금 사진을 퍼스가 안 맞는 부분을 살짝살짝 고치면서 그려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보기에 더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치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진 언뜻 생각하면은 사진 트레이싱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사진 트레이싱이 그 뭐시기냐, 사진 자체에 들어가 있는 퍼스가 너무 빡센 경우에는 그거를 다 수정하면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와 그런 사진 기술상의 문제, 이런 렌즈 왜곡, 그런 부분을 조금 알아야 돼요. 렌즈가 그 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줌을 쫙 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렌즈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같은 공간인데 그런 구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화가도 이 구도나 앵글, 그리고 그 카메라에 따른, 카메라 렌즈에 따른 왜곡도 조금 알아둬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도가 딱딱 안정적으로 맞은 것은 지금 표현한 것처럼 안정적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별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지만은 주인공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거나 아니면은 그런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졌던가 할 때는 일부러 이런 구도를 뒤틀게 그리는 경우도 있어요. 불안한 느낌을 표현하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도를, 그러니까 안정적인 퍼스가 주는 이런 안정적인 그런 구도를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일부러 틀리게도 그리고 더 과장되게 그리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예, 특히나 만화는 과장되게 그리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특히 소년 만화의 경우는 주인공이나 아니면 적 캐릭터의 강력함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캐릭터를 더 크고 실제 퍼스와 다르게 크고 강력하게 보이도록 더 뒤틀어서 그리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너무 퍼스나 소실점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소실점이 안 맞는다 싶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조 소실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쪽 면이 소실점이 안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너무 큰 부분이라 이 부분은 보조 소실점을 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이 보조소 시점은 수직이나 수평선에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있던 소실점보다 살짝 위에 올라온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눈으로 봐서 이상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쭉쭉 그려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린 것과 겹쳐지는 게 싫으면 레이어를 한 장 더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 편이 관리하기도 더 쉽거든요. 요거는 의자다리 부분의 소실점인데 여기까지 그릴 필요는 없고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군요. 그리고 여기는 테이블.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실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수직이나 수평이 안 그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이럴 때는 요 위에 특수자 옵션을 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가끔씩 꺼주고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됩니다.
간단해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지금 자아를 쓸 필요가 없다 하면은 자기능을 잠깐 꺼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끈기 있게 하나하나 묘사해 가는 겁니다. 그냥 배경이 그 생각 없이 그릴 수 있다고는 하지만은 그 정해진 공식대로 그려야만 된다고는 하지만 이게 그래도 조금은 생각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런 의자 같은 거요. 구조, 특히 의자의 구조 같은 거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제대로 묘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제대로 이거를 그럴싸하게 전부 다 묘사를 하려고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중간 세이브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예전에 그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더라? 제가 윤지은 씨 어시를 좀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린 그런 배경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보기 큰 아이콘 미리 보기가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끈기를 가지고 하나씩 묘사해 가면 됩니다. 요거는 3점 투시이긴 해요. 이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1점, 2점, 그리고 이제 여기 3점 해서 이거는 3점 투시이긴 하거든요. 잘 안 쓰이긴 하는데 요것도 사진을 트레이싱해서 썼습니다. 요 원래 사진은 요거 직접 찍은 사진을 직접 찍은 건 아니고 구글 맵인가 다음 로드 뷰인가 그런 거 같네요. 찍어서 사진을 적당히 트랜스폼으로 구도가 맞게 펴준 다음에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경을 잘 그리려면은 관찰력하고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리는 거를 전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3시간, 제가 집중력이 좀 없다 치면은 5시간, 근데 3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배경이면은. 근데 이제 크게 그리는 거는 금방금방 그리는데 요런 자질구레한 소품들이 좀 그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요런 것들. 그리고 여기 천장에 있는 요 등 같은 거, 그리고 요런 의자 다리 같은 거, 그리고 요 바닥 이런 게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빠르면 2시간, 늦으면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린 것들을 여러 개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것도 있네요. 요거는 이제 자선 처리를 한 건데 제대로 이게 선을 거친 선으로 바꾸는 기능을 써본 거였는데 요거를 빼고 요게 원본입니다. 요게 이제 이런 계단이나 여기 있는 이런 계단이나 이런 큼직한 간판들 이런 거는 금방 걸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들은 요런 것들이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근데 이러한 디테일을 추구해 줘야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그 사람이 다니는 공간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묘사할 필요는 없고 주인공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공간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그러니까 전부 다 합쳐서 요 부분이죠. 요 부분만 지금 묘사가 상세히 돼 있고 여기는 이 부분들은 좀 대충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런 데는 지하철이니까 이렇게 사람으로 가릴 수도 있는 일이라 그렇게 막 꼼꼼하게 그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갈 거를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배경들은 이거를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그려놨냐 하면은 언젠가 쓸 일이 있을 때 또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젠가 또 쓸 것 같은 배경은 이런 식으로 따로 그려서 이제 복사해서 붙이면은 굉장히 편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 컷에만 쓸 부분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사람이 그려진 부분 빼고 그려진 부분 사람까지 다 넣어서 그렸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다른 배경에 넣었을 때 또 시간 공간이 달라지니까 사람을 빼고 또 덧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일이 없게 이런 식으로 미리 다 그려서 일단 더 오버해서 그려서 배경을 이제 붙여서 복사해서 쓸 때 좀 편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경을 미리 그려서 킵해두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소품 같은 걸 미리 그려서 킵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어찌됐든 소품을 굉장히 희한한 각도에서 잡지 않는 이상에는 이게 정면 뚜껑이 약간 위에 보이는 거, 좀 많이 보이는 거, 그리고 아주 많이 보이는 거, 이 정도 각도뿐이거든요. 한 회에 자주 나올 것 같은 소품은 이런 식으로 또 미리 그려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그리실 때 특히 웹툰은 시간 절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 그림 소재나 아니면 스케치업 소재를 쌓아두시는 게 관건입니다. 좀 시간 관리를 위해서 그 계획을 잘 짜서 그 머리를 좀 잘 굴려야죠. 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완성시키는 것은 일단 오늘 보여드리는 건 무리일 것 같고요.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